안녕하세요. 백영준 친구 여러분들,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드디어 분산 단원을 넘어서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라는 교과서 212페이지 이제 그 부분을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점도, 그리고 상관관계,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게 다입니다. 대략 보면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수학적인 계산이 막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문제들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냥 뭐 한 두세 문제 정도만 풀고 좀 개념 위주로만 뭐 좀 가볍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볼까요? 자, 질문입니다. 발이 크면, 일반적으로 발이 사이즈가 크면 키가 클까? 네, 신장이 클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아이돌 음악을 많이 좋아하면 연애에 관심이 많을까? 이게 두 번째 선생님 질문입니다. 세 번째, 게임을 많이 하면 성적이 많이 떨어질까? 예, 이것도 많이라 할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이러한 질문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수학 교과에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일명 질문 만들기입니다.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남겨보는 건데, 제가 구글 설문지로 여러분들 질문지를 좀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질문지가 있으면 그걸 좀 소개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참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212쪽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뭘까? 자, 어떤 중학교, 우리 3학년 학생 20명의 양손의 악력이라 하죠. 우리 악력, 그 손목, 좀 아귀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아귀의 힘? 네. 악력. 체육시간 때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수행평가 같은 거에서.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자, 번호 1번 학생은 오른손이 36.3이고 왼손은 39.1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른손은 36.3, 36.3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몇이에요? 39.1. 왼손은 39.1이면 이 정도죠. 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만나는 점 있죠, 이 점. 네, 이 점을 이렇게 1번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점을 딱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찍냐? 20개를 찍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찍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다 찍는 거래요. 뭐 20번 한 번만 볼게요. 20번 말고 19번 하자. 19번이 쉽다. 19번이 오른손이 22. 오른손이 22. 이쪽이죠? 그 다음에 왼손이 19. 왼손은 19. 네, 이쪽. 그래가지고 동시에 만나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딱 점을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번 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바로 점을 찍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은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오른손의 악력을 X로, 왼손의 악력을 Y로 했었을 때 이 순서쌍을 좌표를 한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와 같이 두 별량 X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이 두 별량 xy의 산점도라고 하네요. 자, 두 별량이 있으면 그 두 별량의 순서상대로 좌표평면을 나타낸 겁니다. 산점도란, 자, 두 별량을 가진 어떤 x와 y가 있으면 이것들을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그것들을 좌표평면의 점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쵸? 아까 저희가 찍었던 20번째 점도 있고 첫 번째 점도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때요? 이 점에 좀 그냥 뭐 해석 없이 모양만 좀 이 점이 찍어진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어떤 선의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선의 약간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좀 선을 좀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수학에서는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대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x 값이 증가한다라는 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는데 y 값도 증가한다는 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이쪽이 바로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직선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이거는 직선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큰 그림으로 보면 직선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x 값이 증가한다는 건 오른손의 악력이 세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y 값도 대체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왼손의 악력 역시 증가한다, 즉 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번역의 문제겠죠. 그러면은 뭐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별량에 대해서 한 별량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별량의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었을 때 이 별량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x가 변함에 따라 y 값도 변하는 경향이 뭔가가 있을 때 얘네들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쟤네 둘이 뭐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별량과 별량 사이의 관계가 뭐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 볼까요? 한 별량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별량의 값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별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 방금 같은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x가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뭔가 증가한 형태, 즉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 이런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이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별량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다. 그러면은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한 별량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별량의 값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감소한다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x는 증가하는데 y 값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는데 감소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성을 나타낼 때 이런 경우를 바로 무슨 관계?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거는 뭐 사실 수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한편 그럼 모든 상관관계가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두 별량 사이에는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아니면
전부 다 상관이 없는 경우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해석을 한번 조금 해보자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 이 원의 분포 모양은 어떠냐면 x값은 좀 낮지만 y값이 높은 애도 있고, x값은 높지만 y값이 낮은 별량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럼 점점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여기 있는 값들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고요. 2번과 3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2번은 마치 이런 느낌 아닐까요? x값은 증가하나 y값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거의 증가를 안 해요. 그쵸? 2번이 이런 경우겠죠? 3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번은 반대죠. y값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x값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12개의 축구팀의 득점과 승점에 관한 산점도입니다.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나요? 네,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이런 선 모양을 좀 이루고 있다는 걸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득점이 높을수록 승점도 높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죠? 네. 자, 뭐 쉽습니다.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볼까요? 자, 준우와 하은이의 의견 중에서 누구 의견이 더 옳은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요. 자, 준우 먼저 볼까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값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음의 상관관계다. 얘가 음의 상관관계인가요? 음의 상관관계라면 어쨌든 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뭔가 x가 증가함에 따라 y값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x값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y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도 아니고 양의 상관관계도 아닌 바로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거의 다 배웠고요. 네,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점도라는 것은 먼저 순서상 xy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겁니다. 순서상을 산점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상관관계는 다른 한 별량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별량의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는 관계. 점을 딱 찍었을 때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없을 때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가 있을 때면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첫 번째 양의 상관관계. x도 증가함에 따라 y값도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 그리고 x가 증가하는데 반대로 y값은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경향을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볼까요? 감을 좀 찾아볼까요? 자, 다음 문장이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라고 썼는데 하루 동안의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까요? 낮의 길이가 길수록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일정하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근데 낮의 시간이 있고 밤의 시간, 뭐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낮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밤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짧아질 겁니다. 왜? 둘이 더해서 어쨌든 일정한 24시간이라는 값이 나올 테니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낮의 길이가 길면 길어질수록 밤의 길이는 짧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이겠죠. 2번,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손난로의 판매량이 대체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온과 손난로의 판매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다. 그러면 기온이 낮을수록 추우니까 손난로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많이 이용한다는 거는 손난로가 많이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럼 판매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추울수록 많이 파니까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즉 이것도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쉽게 내는 문제 한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에 대한 산점도인데요.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의 수학 성적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가장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을 우리가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과학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뭐예요? 2점이죠. 과학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을 표현하면 바로 2점으로 보라색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학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높은 학생, 바로 과학에 100점짜리겠죠? 바로 2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학생의 수학 성적은 얼마인가요? 낮은 학생의 수학 성적은 40입니다. 근데 높은 학생의 수학 성적은 얼마인가요? 네, 90점입니다. 어때요? 과학 성적이 낮으니까 실제로 수학 성적도 좀 낮죠. 그리고 과학 성적이 높은 친구는 실제로 수학 점수도 좀 높았습니다. 그럼 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과학을 잘하면 수학도 잘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수학이 점수가 높으니까 과학 점수도 높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우상향으로 직선 모양을 보일 때 무슨 상관관계라고 했죠? 양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낼까요? 자, 3번 한번 보시죠. 자, 3번 한번 보시면 50m 달리기 기록과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상관관계를 말하라 했습니다. 자, 어떤 모양인가요? 대체적 우쪽으로 떨어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죠. 방향들이, 그쵸? 이런 경우는 바로 음의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0m를 잘하는 학생은 대체적으로 제자리 멀리뛰기도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50m 달리기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잘한다는 개념. 50m 달리기를 잘한다라면 50m 달리기를 했을 때 이 초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축이 되겠죠? 그 말은 초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50m의 달리기에 초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자리 멀리뛰기는 멀리 못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50m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은 50m 달리기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50m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멀리 못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50m 달리기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어디 쪽에 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을 때 윗부분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50m 길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학생은 제자리 멀리뛰기도 대체적으로는 잘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모양이 보니까 음의 상관관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왠지 2번도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뛰기도 잘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언뜻 보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50m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은 달리기 초가 짧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보고 그냥 잘한다 해서 잘한다라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번 문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자료의 해석을 요구하는 꽤 괜찮은 문제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늘어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교과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좀 질문지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질문을 하나만 던지시고 하면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질문을 할 거예요. 있는 질문을 하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듣고 나중에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초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좀 드러나는 질문을 한 질문만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